1조 원의 상속녀 도리스 듀크, 그녀의 화려한 고독. 여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녀라 불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 듀크. 그녀는 13살에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유람하고 이국적인 대저택을 짓고 왕족 같은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황금빛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고 그녀의 손에 사람이 죽었으며 심지어 죽음조차 미스테리로 남았죠. 오늘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고독하고 파란만장했던 도리스 듀크의 실제 이야기를 파헤쳐 봅니다. 운명의 시작, 아메리칸 타바코의 공주님. 1912년 11월 22일 뉴욕시에서 도리스 듀크는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현대 담배 산업을 개척한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와 전력 산업의 거인 듀크 에너지 컴퍼니를 세운 거물 제임스 뷰캐넌 듀크였죠. 도리스는 이 막대한 부의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시자 그녀는 상상조차 어려운 재산을 물려받으며 어린 나이부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녀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당시 그녀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8세가 된 그녀는 뉴포트의 가족저택 러프포인트에서 성대한 무도회를 열고 사교계에 공식 데뷔합니다. 키가 183cm에 달하는 훤칠한 장신이었던 그녀의 데뷔탕트 무도회는 당시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화려함으로 뉴욕 사교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버지 유언에 따라 21세, 25세, 30세가 될 때마다 추가적인 유산을 물려받으며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험가이자 수집가, 돈으로 경험을 사다. 도리스 듀크는 단순히 파티에 참석하는 상속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호기심과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모험가이자 열정적인 수집가의 삶을 살았죠. 1930년대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탐닉했습니다. 뉴저지주 힐스버러에 위치한 그녀의 공식적인 주요 주거지였던 듀크 농장은 2700에이커, 약 11제곱킬로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식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쏟아부어 6만 제곱피트, 약 56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 실내 식물 전시장인 듀크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전 세계 희귀 식물들을 모아 미국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키워낸 이 식물원은 그녀의 식물에 대한 사랑과 뛰어난 원예 지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겨울이면 그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직접 지은 샹그릴라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저택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그녀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집한 방대한 이슬람 예술품 컬렉션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슬람 건축 양식과 디자인으로 꾸며진 샹그릴라는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그녀의 예술적 안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베네딕트 캐니언에는 한때 헐리우드의 전설 루돌프 발렌티노의 소유였던 팔코네어라는 저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스캔들, 그리고 비극, 끝나지 않는 파란. 도리스 듀크의 개인사는 종종 파격적이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947년 9월 1일 파리에서 그녀는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관 포르피리오 루비오사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루비오사는 훤칠한 외모와 카리스마로 수많은 여성들을 사로잡으며 국제적인 플레이보이의 대명사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리스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전처인 프랑스 배우 다니엘 다리웨에게 무려 100만 달러, 오늘날 수백억 원의 파격적인 이혼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듀크의 막대한 재산과 루비로사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외교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녀의 결혼은 미국 국무부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
국무부는 듀크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재 정권이었고 미국 정부는 그녀의 돈이 독재 정권에 악용될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루비로사의 바람기와 듀크의 강한 성격과 충돌하여 결국 1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는 1966년 10월 누포트 러프포인트 저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리스 듀크는 자신의 큐레이터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애인이었던 에드와르도 티렐라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티렐라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티렐라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벌지 전투에서 동성 훈장을 받았고 프랭크 시나트라와 함께 공연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집을 디자인하기도 했던 재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종결했지만 티렐라의 죽음은 듀크의 막강한 부와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살인 의혹과 끊임없는 루머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하와이의 영웅과 억만장자 상속녀의 슬픈 로맨스. 도리스 듀크의 삶에서 특히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페이지는 하와이에서 만난 전설적인 서퍼 듀크 카하나모쿠와의 관계입니다. 1930년대 후반 세계 최고 부자였던 도리스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근대 서핑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와이의 영웅 듀크 카하나모쿠는 운명처럼 이끌렸습니다. 키와 이름 그리고 압도적인 명성까지 똑같았던 이들은 마치 낙원에서 맺어진 인연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서핑이라는 자유로운 파도 위의 삶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엄청난 부가 때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미치도록 힘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남성들이 부유한 백인 사교계 여성들과 대중적으로 어울리지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며 카리스마 넘치던 이 두 듀크는 낭만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놀룰루의 호화저택 샹그릴라 앞에서 함께 서핑을 즐겼고 그녀는 듀크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며 그의 사람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유명한 서핑보드 디자이너 데일 벨지는 도리스에게 특별한 서핑보드를 만들어 주었고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맥카델은 눈에 띄는 투피스 줄무늬 수영복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배우 존 웨이는 자신이 영화에서 듀크 카하나모쿠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로맨스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역사학자 마이클 베슐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1940년 7월 도리스는 아덴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전기 작가들은 이 아기가 거의 확실히 카하나모쿠의 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아기의 죽음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대중의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 카하나모쿠는 아덴이 태어난 지 3주 후 클리블랜드 출신 댄스 강사 나딘 알렉산더와 결혼했습니다. 도리스는 이 신혼부부에게 당시 돈으로 12,000달러, 현재 20만 달러 이상을 주어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은 그녀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말년의 기행과 유산, 논란 속 자선가. 도리스 듀크는 말년에도 기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는 이복 형제의 13살 아들 워커 인먼 주니어를 입양했지만 양육 능력이 부족해 은석바지로 키우다 결국 기숙학교로 보냈습니다. 1988년 75세의 나이에는 35세의 하레 크리슈나 신봉자였던 찬디 헤프너를 합법적으로 입양하여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입양은 재산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고 듀크는 사망 전 유언장을 수정하여 찬디를 유산에서 제외하며 복잡한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대의 최고 유명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전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와 친구였고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1988년 공갈 혐의로 체포된 필리핀 전 영부인이자 신발 수집가로 유명했던 이멜다 마르코스의 보석금으로 500만 달러, 약 68억 원을 내주며 세상을 경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도리스 듀크는 진정한 박애주의자로서의 면모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968년 그녀는 고향 뉴포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뉴포트 복원재단을 설립하고 마을에 있는 80개가 넘는 식민시대의 건물들을 보존하는 데 막대한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도리스 듀크 자선재단은 환경보존, 예술지원, 의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기여하며 그녀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총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선 유산을 남겼습니다. 쓸쓸한 말년과 미스터리한 죽음. 1992년 72세의 듀크는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안면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그녀는 잘 회복하지 못하고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1993년 1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달 넘게 입원했으며 그해 7월에는 두 번째 무릎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무릎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듀크는 심한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고령에 여러 차례 수술과 약물 복용으로 건강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리스 듀크는 1993년 10월 28일 로스앤젤레스의 팔콘 레어 저택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정지로 이어진 진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사망 후 24시간 만에 급하게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언 집행자였던 버나드 레퍼티는 그녀의 유언에 명시된 대로 유해를 태평양에 뿌렸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처리는 물론 그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자살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문과 비난이 떠돌았습니다. 부와 고독,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도리스 듀크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엄청난 부와 함께 태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스캔들과 비극,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클리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부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도리스 듀크가 남긴 방대한 유산과 자선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부를 둘러싼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도리스 듀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과 행복, 그리고 고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